홍준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 당시 당을 쪼개고 나갔던 이번 경선 후보들, 그때 당을 쪼개고 나갔을 때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결국 당을 쪼개고 나갔던 사람들, 당신들은 우리와 혈통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탄핵 당시 당을 쪼개고 나갔던 경선 후보는 유승민, 하태경, 원희룡 후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을 떠나서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보수 정당은 이렇게 됩니다. 가까운 과거까지만 살피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에게 침투당해서 바뀌어버린 것이죠.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이라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극좌 색채까지, 그래서 보수의 색채는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조리 중도라고 하지만 보수 아닌 이런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보수를 다 물갈이를 하고, 그리고 당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2020년 9월 2일 국민의힘으로 바뀐 것이죠. 따라서 보수정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맥은 자유한국당에서 끊겼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들이 과거 독립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보수 재건을 할 것인가, 그것은 모를 일이죠.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 이것은 2017년 11월에 생깁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바른미래당으로 가고, 그 다음 새로운 보수당으로 간 다음에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합당이 됩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 차원에서도 역시 이 보수정당에 일부 세력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결국 소위 유승민계로 대표되는,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유승민 정당이다, 성격상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유승민계가 미래통합당에 들어갈 때 형식은 신설합당이기는 하지만 원래 자유한국당이 컸기 때문에 흡수되는 형태,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여기 실질은 그와 달랐다. 결국 바이러스가 대거 침입하는 그런 작전으로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설합당을 해놓고, 그리고 그 구심점인 유승민은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칩거한다 하고 얼굴을 숨긴 것이죠.
정병국 또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들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유승민계라고 하는 집단이 21대 총선 공천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보수당 출신인 현역 6명, 유승민, 정병국 두 사람을 뺀 6명 전원이 공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유승민계에서 강대식, 구상찬, 김성동, 김웅, 김희국, 류성걸, 박정하, 윤상일, 이준석, 조혜진, 진수희 이런 사람들이 공천됐습니다. 21대 총선 공천이 얼마나 막천이었다, 얼마나 막천이었는가 이런 것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리는 이들이 차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일부 썩어빠진 그런 구세력들이 역시 나눠먹기를 했으니까 망하려고 하면은, 도둑을 맞으려고 하면은 개도 짖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총선이었기 때문에 유승민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정병국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두려운 것이죠. 여기에 나선 것이 박형준, 김형호 이런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 수괴는 유승민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계라고 분류하면 딱 맞을 이 보수 정치 세력이 거의 괴멸됐다 하는 수준으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황교안이 사퇴를 합니다. 황교안 사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널리 친박계라고 하는 직전의 정치 세력들, 그리고 황교안 자신을 지지했던 친황교안계, 이것이 그로서 무너지게 됩니다. 당연히 유승민이 친박으로 있던 그 친박계에 의해서 일찌감치 제거가 됐던 친이계, 이제 그들의 그 남아있는 세력들, 그리고 친 김무성계, 이들은 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친 김무성계로 남아있는 인물은 권성동, 황보승희, 박성중, 홍문표, 흔히 이렇게 네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씨는 유승민과 결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김무성 씨는 유승민과 동급으로 배신자 취급을 받는 것이죠. 보수 정당의 명맥을 끊어놓은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김무성 씨는 지금이라도 이 업보를 스스로 감당하고 보수 재건을 한다면, 그러면 또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만 때가 늦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은 아주 쉽게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정당은 친이니 친박이니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기 때문에 결국 망했다. 그래서 그러면 둘이서 싸우면 하나는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둘 다 나쁘다 하면서 친유승민계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러고 보면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계파가 나뉘는 게 무슨 잘못이랍니까? 친이가 있으면 친박도 있는 것이고 친황도 있는 것이고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파가 있는 것이 악이다 하면서 주인 자리를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차지를 한 것이 지금 보수 정당이 사라지게 된 이 상황인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문재인 민주당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패한 정당의 후신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유승민계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났을 때 김종인 씨가 40대 경제통이 기수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내세우고 바로 이 유승민계를 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종인 씨가 아마 지금쯤은 역시 내 탓이오.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아직도 지력이 남아 있다면. 현재 친유승민계 의원은 강대식, 김웅, 김희국, 류성걸, 신원식, 유경준, 유의동, 김상훈, 정운천,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최재형 이런 후보는 어떤 성격인가? 그들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들어온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나 유승민계와는 지금 선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신국민의힘 세력이라고 분류를 하면 될 겁니다. 그들이 보수는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가운데 보수 혈통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황교안, 홍준표 그 정도인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계, 지금 국민의힘의 주인, 국민의힘의 시조는 유승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계를 향해서 너희는 보수가 아니다. 너희는 혈통이 다르다 하고 이번에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맹공을 퍼붓고 나선 것이죠. 유승민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똑똑히 해두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시절 보수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고 건강한 중도 정치를 하자고 국민의힘을 만든 것이 아닌가. 결국 유승민 내가 점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개혁 보수의 힘이 보수의 새 희망을 가져온 것을 부정하는가? 우리 유승민계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 여기 한 명 빠졌죠. 박형준 시장. 모두 다 개혁보수 출신인데
홍준표 당신은 왜 그들 앞에서는 머리를 숙였는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홍준표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린 것이냐? 이렇게 볼 것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따지면 보수 혈통의 잔당입니다. 본인이 적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근거는 있죠. 물론 황교안 후보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황교안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가 더 서열이 높습니다. 더 연장자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보수의 혈통이 이 두 사람인데 이 둘은 보수 대중이 그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바이러스로 들어와 있는 자들을 그게 보수의 대표인 줄 알고 밀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겠다. 이러고 나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번에 설령 그 경쟁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선거, 사실은 4.15 총선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 작전에 당해버린 그 4.15 총선, 그거를 바로잡고 보수 재건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나와서 이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홍보도 하지 않고 부정선거 이걸 다투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를 왜 계속 지적을 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홍준표 후보가 똑같이 파란 준표가 돼서 좌파 전략으로 국민을 속이고 선거 공법만 내세워서 그게 될 리도 없지만 만일 그렇게 해서 경선에서 뽑힌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본선에서 그거 가지고는 되기도 어렵고 또 파란 준표로 나갔다고 했을 때는 그걸로 이제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영 끝이 납니다. 보수는 한 톨의 선도 남아있지 않다. 국민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제대로 싸운다면 그러면 우리는 보수 후보 누가 됐든 지지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지금 길 밖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 2위 아니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태만한 생각으로 바이러스에게 당한 것이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통 보수가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의 시조는 유승민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상황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왜 저렇게 되는지 아주 눈앞이 환하게 그렇게 읽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시조가 유승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박근혜는 시조도 아니고 자기들 정당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박근혜가 아니고
이명박이 아니고 김영삼도 아니고 당연히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유승민 이후 세상만 있는 것이죠.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그런 신생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대표 패거리, 유승민계, 그들은 바로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사면이라는 것을 흥정할 때 미끼로 꺼내서 흔들곤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전두환을 광주 재판정에 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아니고 자기의 정치 선배도 아니고 자기 정당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보면 점령지의 옛 선조라고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5.18 묘지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게다가 다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디를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다들 민주화투쟁이라고 하는, 결국 보면은 그게 다 과거 어느 시대의 반정부 활동을 했던 그런 기념물, 기념 장소, 여기에 가서 참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부정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국민의힘이 어째서 무슨 열사, 무슨 항쟁, 무슨 투쟁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있는가? 그거 보수정당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이재명 성남시장, 현재 경기도지사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입니다. 그 사람의 그 대장동 개발 사업, 화천 대윤이 천하 동인이니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게 혹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인가? 이러면서 그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면 다들 개발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그쪽으로 가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이번 대선 전국에서 그쪽이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이 이미 이야기를 했고 지난 방송을 보기 바랍니다. 9월 18일 한국경제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단언하지만 나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 이거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쪽의 토건 비리고 결국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사건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이쪽으로 혐의를 둘 수도 있겠죠. 결론은 논외로 하고 방향을 잘 잡으면 이재명 씨는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기사를 링크해 놓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통장에 1원도
입금 받은 일이 없다. 이재명 지사 통장에 1원이 입금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보고 이준석이 박근혜를 편들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100% 틀린 것이죠. 이준석이 이재명을 쳤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확인을 합시다. 유승민, 이준석은 자유한국당 시대, 그 이전 시대는 상관없는 남의 일입니다. 박근혜는 남입니다. 그야 남이 밟든 찢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이재명 씨에게 당신 그러면 박근혜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병상에 있겠죠. 그 병상을 이준석이 가루로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대포를 쏴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준석은 문재인보다 부패한 보수, 그것이 박근혜 그 이전 전부다. 이렇게 보는 그런 정치 세력에 속해 있는 인물입니다. 이준석의 이 말을 두고 뉴스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가? 동아일보, 이재명 1원도 안 받아. 그러니 이준석, 박근혜도 그랬다. 이게 이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선일보, 이재명 1원도 받은 적 없다. 이준석, 입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조선일보가 조금 낫습니다. 연합뉴스, KBS 뉴스, 뉴스원,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박근혜도 1원도 입금받지 않았다. 조선일보하고 똑같은 정도로 읽고 있죠. 다만 적대적입니다. 이런 뉴스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글을 수정합니다. 앞에 썼던 2줄 뒤에 다시 2줄을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박근혜 탄핵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무엇이다. 결국은 민주당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이준석은 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 보수가 혹시라도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날까봐 확실하게 보수를 죽이자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준석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 보수 정당을 확인사살한 겁니다. 이번에 이준석 패거리가 여기에다 달아놓은 글들,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준석의 이 글을 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발작을 일으킬 것 같은데 티는 못 낼 것 같고 틀딱들은 어떻게 하려나? 이준석을 깔까? 안 깔까? 이게 개들 수준의 언어가 이런 겁니다. 1원이 아니라 10원이었으면 100% 난리 났겠지. 틀딱들이어서 1원이라고 하면은 그게 윤석열을 가리키는지 모를 것이다 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나가는 길에 한번 툭
찾은 것이죠. 유승민을 시조로 모시는 국민의힘 그 대표 이준석, 이들에게는 유승민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이 잠시 어느 쪽에 기우는 것 같다. 이준석이 홍준표한테 넘어간 것 같다. 그거야. 우리도 이야기해보자 하고 하는 이야기고 그쪽도 마찬가지고. 유승민이 시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수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정당과 혈통이 다른 그들은 자기들 시조인 유승민을 뺀 나머지 모두를 다 공격합니다. 아무도 그들 편에 새로이 편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믿기지 않으면 현상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무슨 정당 대표가 자기네 당의 지지율 1위, 2위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공격합니까? 실제로 보면은 유승민 외에 다 공격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는 최재형 후보를 만나서 그에게 비닐 주머니를 주겠다고 했답니다. 비닐이 뭡니까? 어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절이 되면 한복이나 예복을 잘 차려입고 밖에다가 비닐 주머니를 하나 달아 놓아 보십시오. 그 비닐 주머니를 당 대표가 자기 당 경선 후보에게,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를 사람에게 선물했다. 그러면 그 당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걸 받는 후보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 소리를 듣겠죠. 이렇게 내놓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자기 당 후보를 모욕하는가?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 그 바이러스 집단들이 염치도 없고 예의도 모르고 원래 딱 그 수준이어서 사람을 대놓고 앞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최재형 후보는 비닐주머니를 비단주머니라고 생각하고 받겠다. 그랬는데 그게 어른스러운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이준석 같은 자가 그런 망측한 짓을 했을 때는 어른이 있다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이외에 다 공격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붙어 다니는 것이 원희룡 후보, 하태경 후보 이렇게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야기하려다가 안 한 것이 어쩌면 원희룡 후보는 4강에 들어갈지 모른다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 그야 녹취록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약점을 쥐고 있거나 위협을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원래 하등동물들의 특징입니다. 하태경 후보, 그야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니까 따라다니면 괜찮을 것이고 그는 경쟁 상대도 아니니까 내버려 두겠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아니다 하고 비판하는 그런 평론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을 지니고 나온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못 보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은 다시 일어설 것인가 지켜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